이게 워낙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의원 상호간은 혹은 선배 의원에게는 존댓말을 쓴다. 우리가 법으로 안 정해놔도 그냥 하잖아요. 딱 그런 거예요. 근데 이제는 이 윤석열과 이 일당들에게는 이 모든 행동들을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걸 다 만들 수 있느냐? 불가능하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교로 상식으로 통용됐던 모든 법칙들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기소가 되겠어 주의. 윤석열 같은 사람 입장에서 야 이게 기소가 되겠어? 안 되면 그냥 막 하는 거예요. 안 되면 막.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한덕수가 지금 결국은 본인이 한 겁니다. 최상목도 지금 오늘 탄핵 법사에서 뭐 질의했던 걸로 보이고 청문회, 그리고 한덕수 현안 질의도 있었긴 한데 관련해서 탄핵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? 그것도 이제 의원님들끼리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초선 의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덕수, 그다음 최상목, 그다음에 이제 심우정에 대한 탄핵 기자회견을 했죠. 탄핵 요구 기자회견을 한 상태고요. 일단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0일 안에 해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또 안 하게 되면 또 10일 정도 주잖아요. 그래서 이제 30일 정도, 30일 안에 이제 임명이 되는 거잖아요. 실질적으로 봤을 때. 네. 그러면 이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시간을 우선은 이 법적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헌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당하다라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고,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를 탄핵시키고 최상목을 탄핵시키면 결국은 교육부총리가 이제 또 임명 이주호. 네, 이주호가 그렇죠. 임명을 하게 되는데, 그런 방식을 통해서 또 시간을 끌어서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? 탄핵을 이제 최상목, 한덕수, 심우정은 좀 다르긴 하지만 네. 탄핵을 통해서 이거를 좀 해결한다 이런 공론화. 근데 역풍 얘기도 또 있어요. 아니, 탄핵은요. 네. 탄핵은 위헌적이고 위법하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거고, 그냥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이완규 지명했다고 탄핵시키는 건 아니고요. 그동안 헌재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위법적 위헌적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은 단호하게 탄핵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. 네. 공론화가 된 겁니까 아직? 이제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을 다 동원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저지하기 위한 정식 노력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네. 저희 그것도 그런데 또 이제 바깥에서 또 엄청난 파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. 이 얘기 또 오늘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. 오늘 우리 시각 오늘 새벽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104%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미 중간에 관세 전쟁 벌어졌는데, 이 가운데 또 우리 대통령 노름에 흠뻑 취한 한덕수 권한대행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까지 했습니다. 자, 이게 내용 한번 좀 볼까요? 자,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한미 양국 정상통화한 게 처음입니다. 지금 28분간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. 총리실 따르면 한미 동맹, 무역균형, 경제협력, 북핵 문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좀 썼는데 이게 방위비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걸로 보입니다.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, 일단 게시글 보면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,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.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위비 분담액, 이거 증액, 재협상 요구 같은데요.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이게 가장 최초로 눈에 띄는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? 제가 저 2018년에 그 트럼프 1기 당시에 한미 방위비 협상 때 한번 참여를 했었거든요. 네. 그때 트럼프에 대한 그 전략 같은 걸 그때 일부 좀 볼 수 있었는데, 네. 트럼프가 일단은 10배를 부릅니다. 자기네들의 목표에. 그래 놓고서 자기들의 실제 목표에 다가가는 형식이죠. 근데 당시에 보면은 그 이제 트럼프는 1년에 10억 달러를 마지노선으로 제시를 했어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1조 원을 넘기는 게 목표였던 겁니다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조 원을 넘기지 않는 게 목표였어요. 네. 1조 원이 무너지면 안 된다.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협상이 잘 돼가지고 한 9천 몇백억에서 막았어요. 그래가지고 트럼프한테 보고하자마자 그냥 리젝트 됐거든요. 그러면서
트럼프가 얘기한 게 1달러라도 넘겨와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 그때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. 1조 원의 손이 무너졌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다행히 저희가 인상액 같은 거 2024년 10월에 그 2차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으면서 일부 개선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연간 증가율을 상한선 같은 걸 재도입했거든요. 네.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걸 갖다 2030년까지로 저희가 설정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뭐좀 막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모든 걸 찢어발기죠. 사악하지만 영리하죠.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너희가 실질적으로 그거 썼던 거는 한 1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지금 하고 또 10배죠. 지금 얘기하는데 분명히 이 선에서 시작하는데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저희들의 약점을 갖다가 좀 간파한 상태거든요. 저희 정부가 지금 뭐 결국 기승전 윤석열 때문이에요. 네. 윤석열 때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지금 이걸 갖다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. 이걸 관세라는 걸 갖다 지금 통상 이런 걸 들먹이면서 이걸 갖다 같이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? 이게 트럼프가 참 영리한 게 결국 이 관세가 됐던 뭐가 됐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타격이 오려면 이게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. 그럼 몇 개월 정도 되기 전에 이걸 타결을 보는 겁니다. 파국으로 가지 않고 그래놓고 내가 이 협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할 거거든요. 그 선까지는 저희를 굉장히 거칠게 몰아칠 거예요. 그 기간이 저희가 정부 교체기입니다. 그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인데 예. 오늘 트럼프가 했던 얘기를 잠깐 좀 보고 오면요. 이 한국과의 무역과 관세 외에도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스톱 쇼핑이라는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. 이거 정말 저는 이 대목이 왜 그 굉장히 긴장이 되냐면 한덕수가 그 한미 통상교섭을 하던 당시에 거기에서 일했던 외교부 관료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의 다 줄 거야 내 모든 사랑을 이런 식이랍니다. 협상이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전 28분 동안 통화하면서 야 대통령 바뀌기 전에 이 사람이랑 원스톱 쇼핑으로 다 협상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입장을 지금 드러낸 게 아닌가 이게 지금 굉장히 걱정입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더군다나 혹시나. 우월적 지위를 갖다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하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는 그로 좀 나쁘게 얘기를 자꾸 하게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그렇거든요. 예. 한덕수는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잘해주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. 그리고 미국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두 달이 정권 교체기니까 우리가 다시 하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. 미국은 아마 지금 4월, 5월 사이에 상당히 이 진도를 뺄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이 진도를 빼는 다음에 이 진도를 이어받은 더군다나 저희는 인수위가 없이 출발하게 되는 맞습니다. 거거든요. 정신없이 몰아칠 겁니다.